스타트업은 결국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삶에 영향을 미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미션입니다.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는 이것에 인문학적 시선이 비전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기술복제 시대 인간 실존 분석이라는 강의를 맡게 된 노진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포모, 놓치거나 제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약자가 포모라는 단어인데요. 챗GPT 열풍, 그리고 또 리튼, 네이버 인공지능, 요즘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인공지능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면서 나는 뭔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뭔가 놓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불안한 감정들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변해가는 기술 복제 시대에 우리 인간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불안함을 느끼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특히 스타트업들에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이 소비자 그리고 인간의 본질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그 CES 2023년 이렇게 버전을 보면 이번에 화두가 된 것이 연결과 지속성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많이 다니고 있고 또 메타버스에 보면 경계가 소멸하는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인류가 갈림길에 섰다.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변해가는 어떤 그 기술 트렌드, 또 여러 가지 변해가는 어떤 세상에 대해서 인간 실존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19세기에는 산업혁명 때문에 이런 질문이 제기되었었습니다. 인간은 자유하다, 인간은 선택할 수 있다. 샤르트르의 말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리 채플린 감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감독은 우리가 잘 배우로 알고 있지만 독재 시대 또는 모던 타임즈의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인간 소외 현상들을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또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에 보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한 남자가 벌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벌레가 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세상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결국 이 벌레는 죽어서야 자유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고 또 많은 기술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미래는 어떤가, 기술복제 시대에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많은 가상세계를 접하고 있고 또 많은 SF 영화, 또 소설, 게임들을 보면 안드로이드가 자기를 인식하게 되고 NFC가 정말 자기 인식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있는 영화와 이런 많은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주인공 와츠는 고글을 쓰고 가상세계에 이제 살고 있죠. 가상세계에서 구매하는 슈트가 실제 현실에 배달이 됩니다. 스노우 크래시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에 마약, 신종 마약의 이름이 스노우 크래시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마약에 노출되는, 가상과 경계가 무너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다루고 있고요.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는 가상인간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인조인간이 등장을 합니다. 인간보다 더 인간 같은 인조인간. 그래서 이 인조인간들은 자기 전에 감정과 행동을 체크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영화에서는 인조인간들이 아이를 생산하기까지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우리는 과연 기술과 인간 사이에 또 그리고 만들어진 인조인간 사이에 어떤 실존을 가지게 될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 속에서는 자아인식을 할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민권 운동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뉴스 속보로 워렌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드로이드도 생명체다, 인정해야 한다. 어떤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가상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에도 생활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휴먼으로 돌아온 전원일기에 박응상 씨가 얼마 전에 TV에 노출이 됐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을 했었는데 딥테크 기술을 응용해서 모여있는 사람들과 실제로 모니터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거기 딸이 출연해서 아빠를 불러보고 인터랙티브한 어떤 목소리, 인터랙티브한 반응, 내가 이름을 불렀을 때 거기서 바로
대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들이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많은 SF 영화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미러 돌아올게 시리즈에 보면 여기는 남편이 사망을 했는데 딥테크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 정말 실제로 촉감을 느끼고 만날 수 있는 기술까지 구현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뉴럴링크를 FDA 승인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 인간의 지능도 발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규제와 감독이 있어야 한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는 윤리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빠른 트렌드 때문에 정말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혹시 영화 루시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스트랄피테쿠스 아파렌시스 루시와 비슷한 이름인데요. 여기 보면 인간의 뇌가 100% 진화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있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신의 경지까지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기술복제 시대의 우리의 미래는 오감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전자코는 폐암을 진단할 정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모든 촉각 센서, 가상 맛보기, 또 목소리를 찾고 생체공학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기술은 인간을 모방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에 기술의 한계는 인간을 모방하는 수준밖에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르죠. 오늘날에 우리가 기술을 정의하는 것과 또 시간이 지나서 기술을 정의하는 것은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프랑켄슈타인과 클라라는 소설을 보면서 실존주의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은 사람들이 대부분 괴물 이름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과학자의 이름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은 어느 날 지식의 최고조로 오릅니다. 이 지식을 이용을 해서 뭔가를 창조해야겠다. 그렇게 만든 것이 괴물입니다. 그는 신체 부위를 묘지에서 수집을 해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만을 꿰어 맞춰서 꿰맵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괴물을 보자 빅터는 도망을 가게 되죠. 프랑켄슈타인은 보이지 않는 이 괴물을 계속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 괴물은 인간을 쫓아서 빅터의 모든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복수를 감행을 합니다. 이 소설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소한 요건은 안전과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건인데, 프랑켄슈타인은 새로운 창조주가 되었고 창조물을 만들었으면서도 그 창조물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복수와 증오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괴물의 대사를 보면 눈물을 흘렸다. 사랑 없인 살아야 한다면 함께 살 여자를 만들어 주세요. 원하는 것들이 거의 인간과 흡사합니다. 그러나 프랑켄슈타인은 윤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거부하게 되죠. 근데 최근 이 프랑켄슈타인 2014년 버전을 보면 이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빅터는 나중에 땅에 묻혀지고, 프랑켄슈타인은 인간과 기계가 아니라 악마와 천사 사이에서 영웅이 되는 그런 캐릭터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에는 여성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이 빅터가 만들어 놓은 생명체는 결국에 2014년 영화에 아담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실존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우리는 뭔가를 만들었을 때 정말 그 대상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대상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클라라와 태양인데요. 이 클라라와 태양은 이시구로 가지오가 집필하고 나서 요즘에 그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필독 독서로 읽고 있는 책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이 그림을 제가 미드저니로 열심히 만들어 본 그림인데요. 이 클라라는 인공지능 SF입니다. 인간을 위한 친구의 개념인데요.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조시라고 하는 아픈 아이를 대신해서 자기가 희생을 하려는 그런 성격과 개성을 보입니다. 우리는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 책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 클라라는 조시가 아프기 때문에 태양을 찾아갑니다. 태양이 뜰 때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분명히 태양은 무슨 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태양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조시는 건강하게 되살아나게 되는데요. 이 클라라의 인공지능 실존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많은 것들을 생산해내고 그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필요로 의한 도움들을 막 받고 있지만 실제 그들의 눈에서 바라보는 우리 인간 세계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좀 질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 소설에 나타나는 존재에 대한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셀리의 프랑켄슈타인에서는 4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야망의 경계는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을 창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창조물에게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네 번째는 윤리적 딜레마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 그 속에서 작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거에 오래전에 쓴 책이긴 하지만 오늘날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 어떤 담론을 제기하는지를 좀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프랑켄슈타인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날 많이 고민할 화두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식으로 가지오의 클라라와 태양에서는 3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클라라는 조시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인공지능이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인공지능 시대에 기술이 구현하는 기계와 인간, 사랑과 연결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클라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고 조시를 살리기 위해서 태양을 향해 또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몸에 있는 어떤 액체를 이용을 해서 정말 조시를 살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정의로운 존재를 구현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제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SF 영화 그리고 소설들에서는 인간과 기계의 관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아무리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지고 데이터의 가용성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어떤 것들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기술이 개발하면 인간의 존재는 어떻게 존재론적으로 인식하게 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많은 기술들이 너무 알고리즘 편향적인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 자체가 편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인식의 제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 환경에서 우리는 기술과 지식을 골고루 갖추는 그런 담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켄슈타인은 창조주였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결국에 인간에 해를 끼치거나 인간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도 생각해 볼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라라와 태양에서는 향상된 아이, 즉 인공지능 기술이 이 몸속에 향상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를 구별을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은 그래서 좀 더 주의 깊게 설계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스타트업은 결국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삶에 영향을 미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미션입니다.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는 이것에 인문학적 시선이 비전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 실존에 대한 고민은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 요소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할 수 있다면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과 바꾸겠다라고 했는데요. 인문학의 주제는 전쟁과 명예, 영웅, 자연과 신, 인간, 종교, 다양한 주제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고민하고 있는 많은 주제와 결부되어 있고, 오래전에 쓰여졌던 역사책들이 오늘날 읽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 또 기술 복제에 대한 이야기,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두루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이 모든 것에는 인문학적 사고가 더욱 필요하다. 그리고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다움이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앞으로 어떤 윤리적 딜레마를 가질 것인가? 정책적으로도 규제적으로도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